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익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배우자가 참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많습니다. 정말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이것만 고쳤으면 하는데도 배우자는 전혀 달라지지 않을 때 그야말로 오라통이 치밀기도 합니다. 지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도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상대를 고치려 들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도 배우자가 좀 더 잘못했다 싶을 때는 이런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문제는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아무리 악을 쓰며 싸워봐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달라지지 않는 상대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내가 먼저 지쳐 병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병까지 얻게 된 상황이라면 상대가 부족하다, 상대가 잘못이 크다, 그러니 네가 고쳐라 라는 효과 없는 동일한 방식으로만 문을 계속 두드릴 것이 아닙니다. 방법 자체를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환자 사례를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화병 때문에 심한 위장장애가 생긴 중년 여성 A씨입니다. 물만 먹어도 명치 끝이 아프고 두통까지 이어져서 제대로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도 많이 줄었고 몸에 기운도 없어 일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어릴 때 친정아버지가 술 문제가 있었고 사업에도 실패해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비록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갖은 노력 끝에 지금은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는 모든 일에 손도 빠르고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천하태평, 한량 스타일입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전부 A씨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다시 뒷수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하고 주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외도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 상황만 보면 어떨까요? A씨 입장에선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열심히 살면서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좀 도와주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술 마시고 일도 잘 도와주질 않습니다. 당연히 A씨 입장에서는 나는 옳고 배우자는 맨날 사고만 친다 싶고 성에 하나도 안 차겠죠. 매번 A씨 자신만 일하는 것 같으니 더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 이런 A씨에게서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아내는 항상 나를 비난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자꾸 남자 자존심을 건드리니 울컥하겠죠. 하지만 매번 맞부딪혀서 싸울 수도 없고 일단은 참고 넘어갔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도 나름대로 분노를 속으로 끓이고 있겠죠. 이 분노는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술을 먹으면 고스란히 올라오는 겁니다.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술만 마시면 한꺼번에 주사를 부리는 겁니다. A씨는 친정아버지도 술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자신의 남편도 술 문제를 보이니까 더더욱 싫은 겁니다. 또 잔소리를 더 심하게 하겠죠. 근데 아무리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A씨 입장에선 자식들도 있고 해서 이혼도 못하겠고 또 이런 못난 남편과 함께 살자니 계속 우라통은 치미는 겁니다. 너무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방식을 전환해 볼 수 있는 기회죠. 이런 고통은 내 삶의 기존 방식에서 일단 멈춤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벼랑 끝이라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 무의식에 귀 기울이면 새 방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언뜻 상대와 세상에 대한 원망 때문에 그 길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나의 성격적인 한계나 가치관을 차분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이렇게 몸이 죽을 것처럼 아프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 못한 채 계속 남편만 비난하고 잔소리하는 방식이 지속되었겠죠. 그러면 남편은 남편대로 자존심 상해서 참다가 술로 또 울컥하고 폭발할 것이고, 아내가 좀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기 싫어서 모른 척 해버리는 악순환은 반복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A씨가 이제 아파 죽게 생겼으니 이제라도 방법을 좀 달리 생각해 볼 기회가 온 겁니다.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할 때는 A씨의 억척 같은 삶의 태도가 타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고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부부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지금에서도 그 방식만이 과연 타당한가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함께 산을 오르고 함께 마라톤을 뛰는데 이봉주 선수가 혼자 막 달려가면서 배우자에게 왜 너는 열심히 안 달리냐라고 자꾸 다그치면 부부가 함께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A씨 역시도 남편이 못났다 게으르다라는 관점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겁니다. A씨 부부 갈등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편이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딱 이 말만 하고는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결국 가게 일하랴 아이들 챙기랴 바쁜 와중에 A씨가 답답해서 먼저 이리저리 다 알아본다는 겁니다. 결국 차를 사주면 남편은 그때부터 이러쿵 저러쿵 A씨의 선택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A씨는 또 열불이 나는 거죠. 매번 이런 식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한 소리를 하면 남편은 또 술로 도망치고 술 기운에 자존심 상했던 것을 또 주사로 폭발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상대를 자꾸 바꾸려는 시도를 합니다. 네가 잘못되었으니 얼른 바꾸라는 말만 반복하죠. 어떤 분들은 평생 이런 시도만 하다가 억울한 감정을 갖고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잘 안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내가 바뀌어서 상대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A씨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왜 바뀌어야 하냐고 억울해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내 배우자는 저렇게 나태한데 모든 게 다 내 배우자 잘못이고 내 배우자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만 바라보니 내가 안 바꾸고 상대 보고 자꾸 바꾸라고만 합니다. 그러니 잔소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안 바뀌면 결국 종착점은 내가 화병이 나고 우울증이 생기거나 암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배우자는 멀쩡한데 나만 일찍 죽는 거죠. 이게 더 억울한 것 아닐까요? 도대체 어디서 끊어야 하는가? 바로 내 선택에서 끊어야 합니다. 자, 남편이 자동차를 샀으면 합니다. 보통은 남편들이 이때부터 역할을 해줘야 하는 일이죠. 근데 A씨 남편은 안 움직입니다. 이때 지금까지는 A씨가 먼저 답답해서 자꾸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은 더 할 게 없죠. 그리고 남편 입장에선 내가 안 움직여도 아내가 알아서 잘 하는구나 라고 그 방식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런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착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신경 안 써도 아내가 결국은 혼자서 다 하는데 내가 왜 먼저 힘들게 해? 이런 심리적 태도가 형성되죠.
근데 이런 태도는 누가 만든 걸까요? 바로 아내인 A씨 자신이 만든 겁니다. 결국 남편이 해야 할 일과 걱정거리를 아내인 A씨가 다 빼앗아 온 셈입니다. 자신이 답답해서 남편의 자리와 몫을 다 없애버린 거죠. A씨가 혼자 자수성가할 때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A씨도 바뀔 때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겨도 그냥 모른 척 좀 지켜봐야 합니다. 답답함을 견뎌야죠. 그래서 남편이 답답하고 불편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A씨는 그러면 우리 남편은 자동차 언제 되냐고 또 저한테 물어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런 건 당신이 좀 알아봐야지 라고 화를 내면서 맞받아서 누가 옳냐 그러냐를 놓고 또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부드럽게 알아보고 있어요. 누구는 이게 좋다 하고 누구는 저게 좋다 그러네. 내년쯤에 새 차도 나온다고 하네. 좀 더 알아볼게요 하고 좋게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계속 미루는 거죠. 그러면 결국 목마른 남편이 우물을 먼저 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 역할을 조금씩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A씨가 남편보다 돈도 잘 벌어, 일도 빨리빨리 잘해. 그러다 보니 남편은 늘 못난이가 되고 자기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못났다 자꾸 잔소리만 하니 남편은 술로 도피하게 된 겁니다. 남편이 가게 일이나 집안일을 도와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봐야 자수성가하고 일손이 빠른 A씨 눈에는 100점 만점에 50점밖에 안 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A씨는 지금까지 늘 남편을 성에 안 차는 비난적인 시선으로 봐왔던 겁니다. 집안일을 도와줘도 넌 왜 50점밖에는 못 해주냐라는 반응이 되기 쉬웠던 거죠. 그러면 남편은 다음에 도와주고 싶을까요? 보통 아내들이 설거지나 집안일을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해놓고도 이런 반응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가사일에 서투니까 처음에는 잘 못하겠죠. 그래서 그 잘 못하는 부분을 자꾸 지적합니다. 그러면 잘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남편들은 다음부터는 하기가 싫어지죠. 50점밖에 안 돼 보여도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50점짜리라도 해줍니다. 그게 쌓이면 60점, 70점짜리로 언젠가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바로 내가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야단쳐서 싹을 잘라버리면 남편은 50점이 아니라 빵점짜리 태도로 나오겠죠. 그게 남편 입장에서는 평소에 또 참는 거죠. 아내는 인정도 안 해주고 집에 오면 가장 대우도 안 해주고 맨날 뭐가 불평불만의 잔소리에 이런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근데 어느 날 술집을 갔다. 접대하는 아가씨들이 어떻게 할까요? 세상 싹싹하죠. 돈 때문이죠. 하지만 그게 자신을 대우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외도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 누구 손해냐? A씨도 손해라는 겁니다. 억울하죠. 그리고 남편이 또 자존심을 자꾸 상처받는다 여기게 되니까 평소에는 점잖게 있다가 술을 마시면 무의식에 있던 참았던 분노를 확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술 기운에 더 퍼붓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이제는 끊어봐야겠다는 A씨 자신의 무의식이 바로 화병이나 불안장애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만큼 큰 고통을 줘야지 지금까지 자기 고집을 좀 버리고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수용할 자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온 방식만이 옳다는 아집에 갇혀 있으면 결국 새로운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현명하게 산 것은 아닌, 그래서 삶의 대가를 계속 치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배우자가 성에 차지 않을수록 내가 더 잘났다는 착각에 배우자의 역할을 빼앗아 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는 결국 내 삶이 깝깝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에게 심통 부르기였습니다.